네, 이분은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건강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자, 올겨울 기습 한파가 자주 찾아올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전국으로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곳곳에 눈도 쏟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지면 수족냉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괴로움을 호소하는데요. 이름은 수족냉증인데 심한 경우에는 무릎이나 배, 허리 등등 곳곳이 시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족냉증, 손발이 차갑다 정도로 단순히 스쳐 지나갈 게 아니었군요. 자,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수족냉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또는 그 정도는 아닌데 몸이 차가워서 음식을 먹어도 좀 잘 체한다거나 잦은 배탈로 고민이셨던 분들, 자, 궁금한 점, 또 고민인 분들 지금 바로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따스한 몸 한의원의 김경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담당 PD에게 옛날부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네네. 좀 몸짱 좀 그만 데려와라. 와, 한의사신데. 네네.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네, 운동 워낙 좋아해서 예. 머슬매니아 대회도 한 5년째 나가고 있고요. 아, 또 그래요? 팔씨름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팔씨름이요? 네네. 팔씨름도 국가대표라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진행자 기죽이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운동 요즘은 잘 못하시겠네요, 그래도. 아,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예. 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좀 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밖에서라도 예. 뛰면서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PD가 밖에서 저를 놀리는 건지 팔씨름 한번 하라고 하는데 안 할 거예요. 자, 지금 본격적인 이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좀 손발이 따뜻한 편이세요? 네, 저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따뜻한 편이고요. 예. 예전에는 정말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로 따뜻했는데 예.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씩 추위에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손발은 너무 뜨거워요. 근데 배가 차갑습니다. 네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배만 차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특정 부위만 이렇게 차가움을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흔히들 손발이 차가우면 수족냉증이야 라고 묻곤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네,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도 손이나 발이 지나치게 차갑고 시려서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증상이죠. 예. 그러면 손발이 차가우면 무조건 수족냉증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발이 차갑다고 해서 무조건 수족냉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일반적으로 추운 곳에 있다 보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생리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추운 곳에 있으면 손발이 차가워지니까요. 예. 근데 수족냉증은 추운 곳뿐만 아니라 좀 따뜻한 곳에서도 손발이 차갑고 시리다는 경우인데요. 예. 손발이 차더라도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면 그 증상이 사라진다면 치료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한지 기준이 좀 궁금한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기준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수족냉증이 심한 경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되게 더웠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발에 핫팩을 붙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세요? 네, 그런 날씨인데도.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하고 주무시거나 손발이 차가워서 덧신이나 양발들을 2겹, 3겹 이렇게 신고 주무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이런 증상,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 체온을 직접 재면서 보면 온도차가 10도 이상 이렇게 손발에는 20도, 25도 이렇게 좀 낮춰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진단을 통해서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겨울에 바람이 너무 차가울 때 손이 시리면 통증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수족냉증도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경우까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통의 수족냉증의 경우에는 손발이 차다거나 저리는 정도에서 멈추고요. 또 예. 아랫배가 차다거나 추위를 좀 탄다. 심한 경우에는 뼈가 시리다 뼈속에 바람든다는 표현을 넘어서 통증, 특히 밤에 이제 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손발 끝으로 가는 말초로 가는 혈관이 과도하게 딱 수축하면서 혈액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경우인데 손발의 온도가 20도 이하, 15도나 16도 정도가 내려가면 통증까지 느끼게 되는 건데요. 예. 심한 분들 중에서는 마비가 되고 저는 손발에 너무 아파서 숨도 못 쉴 정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정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심하면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고 궤양이나 네. 괴사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좀 신중히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서두에도 여쭤봤습니다만 몸의 일부가 차가운 거잖아요. 손발 네네. 이외에 다른 부분이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 손발뿐만 아니라 복부, 특히 아랫배가 차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전데요. 등이 시리다, 뭐 허리가 시리다, 골반이 시리다, 예. 뭐 무릎이나 발목, 발등, 발가락만 딱 그런 특정 부위만 시리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시리다는 표현이 차갑다 이런 우리가 느낌입니까? 피부 같은 경우는 차갑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예, 뼈 예. 속이 시리다 그래서 뼈 속까지 이제 막 시린 감을 느낄 때는 우리가 시리다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예. 뭐 머리도 시리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한쪽 팔다리만 또 시리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국소적으로 이렇게 시린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수족냉증은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체온이 낮은 저체온 환자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고요. 예. 또 체질적으로도 냉한 분들도 있으십니다. 크게 뭐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특히 뭐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서 40대나 50대 이후가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또 엄마가 뭐 수족냉증의 경우에 자녀가 수족냉증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유전적인 영향도 예. 있고요. 또 체질적으로도 뭐 소음인들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체질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예. 보통 이제 좀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이제 좀 있는데요. 예. 냉동 창고 등의 추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외부 자극이 좀 추운 곳에서 일하니까 이제 수족냉증 오신 분들,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자율신경 등의 장애로 인해서 또 호르몬 변화 등에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운동 부족이나 뭐 근육량 감소, 뭐 햇볕 부족 등 햇볕은 못 보다 보니까 예, 또 그러고 예. 오신 분들, 또 약제 부작용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네네네. 지금 한의학에서는 체질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체질에 따라서 더 취약한 사람이 있는 거군요. 네, 있습니다. 예. 특히 소음인 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 소음인.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통계적으로 탁 이렇게 나온 건 없는데 제가 진단을 하다 보니까 임상하다 보니까 한 7, 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소음인 경향이 많고요. 소음인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소음인 분들은 소화기 계통이 좀 약하고 손발이 차거나 좀 예민하신 분들. 예민이요? 체형적으로는 하체가 조금 이렇게 살이 더 허벅지 쪽이나 살이 찌신 분도 많고요. 피부도 좀 하얗고. 이런 저는 분들이 아니네요. 좀 많이 아닌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7, 80% 경우는 그렇지만 나머지 한 태음인이나 뭐 소양인들에게도 한 20, 30%, 20% 정도가 있고요. 태양인의 분들은 좀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죄송합니다만 이게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런데 네네. 태음인하고 뭐 네네. 태양, 소양인 잠깐 특징만 간단하게 좀 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서 딱 한마디로 몇 가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뭐 체격적으로 보면 태양인들은 목이 좀 두꺼운 편이 많고요. 목이 두껍다. 네네. 예. 뭐 타이슨처럼 뭐 저돌적이고 좀 활동적이죠. 예. 폭군 뭐 이런 에너제틱한 분들이 많고요. 폭군이요? 네, 좀 뭐 옛날 같으면 좀 히틀러 스타일 뭐 이렇게. 그게 태양인입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지 그걸로만 말할 수는 없고요. 예. 소양인 분들은 좀 어깨가 넓거나 뭐 이렇게 좀 마른 체이면서도 어깨가 좀 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고 태음인들은 복부가 좀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찌는 살이 쪘다 하면 좀 배부터 쪄요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체형적으로는 좀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여성 이제 소음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벅지 쪽에 좀 살이 먼저 찌는 이런 경향이 있지요. 딱 그것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다양한 이제 특징들이 있겠지만. 성격적으로도 좀 다 다르죠. 태음인 분들은 삭히는 게 많고, 뭐 소양인들은 좀 활달한 분이 많고, 소음인들은 생각이 좀 많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족 냉증 보면 그 여성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남자분들도 있습니까? 네, 남자분들도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뭐 저희 뭐 수족냉증을 전문을 하니까 환자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한 80% 정도 되고요. 남성분들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뭐 임신이나 뭐 출산, 뭐 또 폐경 등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도 많이 겪고 또 가사노동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잖아요. 예. 또 남성들보다는 아무래도 운동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근육량이 부족해서 뭐 수족냉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실제 진찰해 보면 뭐 여성분들이 뭐 좀 예민하시고 또 운동량도 부족해서 근육량이 부족하니까 또 그런 것 같고 남성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이 그 20% 차지하시는 분들이 20대 전후로서는 주로 손발이 차갑군과 동시에 수족냉증과 동시에 수족다한증 손발이 좀 땀이 많아요. 이런 환자분들이 좀 많고 30, 40대는 별로 없다가 갑자기 50대 중반이 넘어서면
다른 부위보다는 특히나 종냉증이라고 해서 발목이 시려요, 발등이 시려요, 발가락이 시려요. 이런 발이 시리다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차지하십니다.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수족냉증인데 다한증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수족냉증인데 그 부위에 땀이 날 수가 있습니까? 네네. 수족냉증 환자분들이 우리가 다한증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한증 환자분들이 예. 손발이 뜨거워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의외로 한 20% 정도밖에 없고요. 오히려 손발이 차면서 오시는 수족냉증 환자분들. 손발이 찬데 그쪽에 땀이 네. 또 나는 거예요? 사실 땀이 나면서 해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또 차가워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튼 수족 다한증 환자분들이 냉증 환자분들이 한 80%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몸이 차가우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좀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수족냉증 있는 분들은 이런 경향이 많은 편입니까? 네, 많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밥을 할 때 밥통이 좀 따뜻해야 밥이 또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위와 장은 좀 따뜻해야만 소화 흡수가 좋을 텐데 또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배가 차게 되면 뭐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등의 위장 질환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예. 또 감기가 너무 또 잘 걸린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구나. 또 앉았다 일어서면 어지럼증이나 뭐 그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증상, 두통이나 저체온증. 또 손발이 찬데도 유독 손발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땀이 많은 수족 다한증.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으신데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또 임신을 하려고는 잘 안 되는 뭐 난임이랄지, 예, 또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산후풍이랄지 냉대야 같은 경우도 많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 자, 근데요, 이 단순히 손발이 좀 차갑다고 병원 가기에는 망설여지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치료 대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곳에 있으면 금방 손발이 뭐 차가운 증상이 사라진다면 예. 병원을 안 가셔도 되겠죠. 근데 이제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손발이 차거나 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뭐 동반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통증의 양상까지 나타나시는 레이노드 증상이나 뭐 관절염, 좀만 추워도 뭐 관절염이 심해지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문자가 좀 들어와서요. 문자 상담하면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9번님, 50대 주부입니다. 혈압약 복용 중인데 혈압 정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손과 발이 찬데 일상생활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혈압약과 좀 연관이 있나요, 이게? 혈압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추워지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1도가 떨어질 때마다 한 1.5mm의 HG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혈압약을 드시게 되면 우리가 일정 부분 혈압이 공급이 되는 말초까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혈압약을 먹게 되면 혈압을 낮추게 되니까 오히려 말초까지 혈액이 잘 안 가는 경향이 있게 돼요. 오히려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수족냉증이 좀 오실 수도 있죠. 혈압약을 드시게 되면.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치료를 해서 이제 그 혈압약의 복용 정도하고 이제 같이 참조해서 하게 되면 혈압약도 줄이게 되거나 끊게 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5119번님, 안녕하세요. 26살 우리 딸은 겨울만 되면 발등이 얼음이 됩니다. 발등 속은 물론 아프지만 발등이 양말을 신어도 핫팩을 올려둬도 증상이 계속됩니다. 대학병원에서 신경이 이상이 있나 해서 검사도 해봤지만 냉증은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네네. 특정 부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리다고 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게 되죠. 예. 정확한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또 혈관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하게 되니까 그 특정 부위만 이제 냉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발등만 시리다는 분들은 발등으로 가게 된 혈관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발등으로 혈류순환이 안 되는데 대부분을 보면 그 부위를 다용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발목을 과도하게 뭐 다쳤거나 아니면 발목을 많이 썼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경향이 있지만 그거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특정 부위만 차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 않은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위의 혈관만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수족냉증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수족냉증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침, 뜸, 부항 뭐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 증상과 뭐 그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또 체질적인 것을 뭐 고려하게 되는데 특히 그 치료 중에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막힌 것, 좀 이렇게 아까 좁아졌다 했잖아요. 막힌 것을 좀 뚫어주는 동시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재를 사용해서 처방하게 되는데 뭐 한약적으로 뭐 마왕탕이나 계지탕, 뭐 십전대보탕류를 처방하게 되고요. 체질적으로도 뭐 소음인들에게는 승향인기탕이나 뭐 태음인들에게는 태음조이탕, 뭐
뭐 소양인들에게 현방지황탕 이렇게 해서 체질적으로도 구분해서 약을 예. 처방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310번님께서는 아이스 커피 좋아하는 것도 수족 냉증이나 속이 더부룩한 거에 관련이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얼죽아라고. 요즘 얼죽아라고. 예. 혹시 아시죠? 겨울에도 좀 아이스 커피 고집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 질문은 뭐냐면 이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먹으면 수족냉증과 좀 연관성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 같아요. 수족냉증 환자분들은 겪고 계신 분들은 찬 걸 먹으면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고 예. 또 찬 음식이 아무래도 몸을 전체적으로 심부 온도 중에 이 심부 온도라고 하거든요. 중심 온도 그걸 낮추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는 않은데 뭐 아이스 커피를 굳이 먹어야겠다 싶으면 저는 이제 권하는 방법이 입안에 좀 머물렀다가 그냥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안에는 좀 식혀서 입안에서 좀 기다렸다가 삼키는 그러니까 커피를 좀 음미하듯이 드시라는 방법이 첫째 있고요. 근데 입안에서 좀 따뜻해지시면 넘기는 그런 방법. 또 두 번째는 시나몬을 좀 같이 이렇게 병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나몬이요? 예, 우리가 보통 육개라고도 하는데 시나몬 같은 경우는 좀 단맛이 나거든요. 그걸 같이 하면 시나몬이 뭐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시나몬을 같이 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민과 건강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배가 너무 차요. 수족냉증 때문에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관리법도 궁금한데 수면 양말 같은 거 신는 건 도움이 됩니까? 네, 수면 양말 뭐 수족냉증 환자분들이 첫째 신경 써야 될 게 보온인데요. 그 점에서 보면 뭐 수면 양말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말을 하나 신어도 발가락 양말을 먼저 신고요. 수면 양말 신으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되게 세심하면서 생각도 많고 운동이 부족한 근육량이 감소된 경우가 정말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좀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스트레스를 좀 벗어나시면 좋고요. 둘째로는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조깅을 통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첫째는 숨이 좀 차면 좋고요. 그다음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해주셔서 혈액순환을 높여주고 근육량도 늘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고 또 꼭 우리가 보통 아랫배나 손발만 좀 보온에 신경 써주시는데 등까지도 같이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았습니다. 우리가 등도요? 우리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군데가 세 군데인데요. 등, 그다음에 아랫배, 다리 이 세 군데는 반드시 따뜻하게 해주고요. 좀 시원하게 해줘도 되는 데가 머리. 그리고 가슴 여기 두 부위는 좀 시원하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상체는 좀 가볍게 입으시는 게 좋지만 등만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하체는 좀 두툼하게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등, 아랫배, 다리는 따뜻한 게 좋고 머리와 가슴은 조금 시원한 게 좋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6323번님. 저도 겨울만 되면 이불 덮고 누워도 발이 너무 차서 제발 온도에 깜짝 놀라서 깨는 경우가 많아요. 친정 어머니가 대추랑 등등을 달여서 보내주셨는데 수족 냉증을 없애주는 음식들 좀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수족 냉증만 갖고 오시지 않아서 그래서 그 증상과 체질에 따라서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아까 방금도 대추를 드신다 그랬는데 뭐 대추나 생강, 뭐 육개 뭐 이런 것들은 계피 이런 것들은 평소에 좀 드셔주면 좋고요. 또 소화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인삼을 좀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감기 기운이나 비뇨기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팥뿌리 같은 경우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차처럼 우리가 파 같은 경우도 요리하실 때 수염뿌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염하고 하얀 부위 한 2cm 정도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수시로 차처럼 복용하면 또 좋고요. 또 여성분들 중에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쑥차 요걸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리할 때 뭐 마늘이나 양파 그리고 우리가 향신료들이라고 말하는 조미료 특히 향신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향신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를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많이 하는 후추, 뭐 정향, 클로브라고 하거든요. 시나몬 같은 경우를 요리할 때 같이 버무려서 같이 하시면 좋고 고기를 드시더라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뭐 닭고기나 양고기
뭐 이런 소고기 이런 류를 좀 드시는 음식이 많네요. 네, 그런 것들을 주는. 근데 이걸 좀 주셔야 되는 게 먹었는데 설사를 하거나 몸이 좀 차가워진 느낌이 드시는 음식이 있다면 그건 좀 자제하시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그렇습니까?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따순몸 한의원의 김경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